할머니,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위험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건넨 쪽지 한 장. 이것이 목숨을 구할 마지막 경고라는 것을 보험 상담실 유리문 너머로 며느리 한수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웠습니다. 순이의 손에 든 쪽지가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보험회사 직원 이민아는 절박한 눈빛으로 순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터질 듯 뛴 적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화장실 가는 척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불렀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비상구로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만 해도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4월 첫째 주 화요일 새벽 5시에 눈을 뜬 순이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김해 시장에 봄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반찬가게 정순이네 반찬을 운영한 지 25년째였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8년 혼자서도 잘 살아왔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김치를 꺼내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응, 잘 잤어. 너는? 저도 잘 잤어요. 그런데 어머니, 오늘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무슨 일인데? 보험 상담 좀 받으시게 하려고요. 요즘 노인 대상 사기도 많고 해서 제대로 된 보험 하나 들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순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난 보험 필요 없어. 건강한데 뭐. 어머니, 만일을 대비하셔야죠. 제가 아는 좋은 설계사님 계시거든요. 오늘 오전 10시에 약속 잡았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거절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알겠다.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 한수진은 1년 전 아들 최동욱과 결혼했습니다. 첫 아내를 잃고 5년을 혼자 지내던 아들이 다시 웃는 모습을 보며 순이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수지는 예의 바르고 착했습니다. 주 2, 3회씩 순이의 집에 들러 청소도 해주고 건강식품도 사다 줬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주일 뭔가 달랐습니다. 며느리가 거의 매일 찾아왔고 전화도 하루가 멀다 하고 걸려왔습니다. 특히 건강식품을 챙겨 먹으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오전 9시 가게 옆 건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30년 지기 친구 김순애가 찾아왔습니다. 순이야, 오늘 김치 좀 주라. 그래, 순애야. 잠깐만. 김치를 싸주다가 순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며느리가 오늘 보험 상담 가자고 그래서. 순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보험? 순이야, 조심해. 요즘 보험 사기 많다고 하더라. 특히 노인들 타겟으로. 에이, 내 며느리가 무슨. 그래도 조심하는 게 좋아. 함부로 서류 같은 거 사인하지 마. 알았어, 알았어. 순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오전 9시 40분, 며느리가 차를 몰고 가게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타세요. 차에 타면서 순이는 며느리를 슬쩍 쳐다봤습니다. 수지는 평소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왠지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10분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으로 짧은 문자를 보내는 게 보였습니다. 도착합니다. 누구한테 보내는 걸까요? 순이는 묻지 않았습니다. 뭔가 묻기가 두려웠습니다. 20분 후 차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대한생명보험 건물 앞에 멈춰섰습니다. 12층짜리 유리 건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에요. 3층이에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에 내렸습니다. 복도 끝에
보험 상담실이라는 팻말이 보였습니다. 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실 안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이민아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미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순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수진이 순이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바로 옆에 앉았습니다. 미나가 서류 몇 장을 꺼내 펼쳤습니다. 할머니, 이 보험은 노후 건강을 위한 상품이에요. 만일의 사고나 질병에 대비할 수 있고요. 미나가 설명을 이어가는데 순이는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험금은 최대 10억 원까지 보장되고 수익자는 가족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 말에 순이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10억 원.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익자는 저랑 동욱 오빠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만약을 위해서요. 순이는 뭔가 이상했지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미나가 서류를 순이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를 서류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할머니, 서류 확인해 보세요. 순이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사이에 끼워진 메모지가 손에 만져졌습니다. 슬쩍 펼쳐봤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위험합니다. 순이의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미나를 바라봤습니다. 미나는 절박한 눈빛으로 순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출구 쪽을 눈짓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명만 하시면 돼요. 수진이 순이의 팔을 잡으며 재촉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터질 듯 뛴 적이 없었습니다. 쪽지의 글씨가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위험합니다. 화장실 좀 가야겠어.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서명하시고 가세요. 금방이잖아요. 수진이 순이의 팔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안 돼. 지금 급해. 순이는 수진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일어서려 했지만 미나가 수진을 제지했습니다. 고객님, 서류 확인이 좀 더 필요한데요. 잠깐만 앉아 계세요. 뭐가 더 필요한데요? 빨리 처리해 주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순이는 그 틈을 타복도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수진이 뭔가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비상구 표시가 보였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수진이 상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순이는 비상구 문을 벌컥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뒤에서 수진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미친 듯이 뛴 적이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층까지 내려와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밖은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일단 건물에서 멀리 떨어져야 했습니다. 큰 길로 나가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김해 시장이요. 빨리 가주세요. 순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뒷유리로 보험회사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이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몸을 낮췄습니다. 택시가 큰 길로 빠져나가자 그제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할머니, 지금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위험합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대체 왜 이런 쪽지를 건넨 걸까요? 며느리가 무슨 짓을 하려 했던 걸까요? 순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며느리 한수진이 이미 3명의 노인을 같은 방법으로 죽였다는 것을. 택시가 김해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순이는 순애의 분식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순애가 깜짝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세상에, 순이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순애야. 순이의 목이 메었습니다. 순애가 순이를 뒷방으로 데려가 앉혔습니다. 무슨 일이야? 천천히 말해봐. 순이는 보험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쪽지를 받은 것, 도망친 것, 모든 것을. 순애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순이야, 이건 심상치 않아. 분명 뭔가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순애야, 나 어떡하지? 집에도 못 가겠고. 일단 여기 있어. 내가 방법을 찾아볼게. 순애가 물과 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손이 떨려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끊기고 또 걸려왔습니다. 순이는 핸드폰을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순이도 저기서 반찬을 팔고 있었을 텐데, 그때 순이의 머릿속에 지난 1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1년 전 봄이었습니다. 아들 동욱이 여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엄마, 소개할 사람 있어. 동욱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를 잃은 후 5년 동안 그는 웃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한수진이라고 해요. 수진은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습니다. 32살 순이보다 24살 어렸습니다. 어서 와. 편하게 해. 수진은 그날부터 순이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찾아와 청소를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3달 후 동욱과 수진은 결혼했습니다. 조촐한 시기였지만 순이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다시 웃고 있었으니까요. 결혼 후에도 수진은 변함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잘해주었습니다. 명절에는 선물을 사다 주고 순이의 생일에는 케이크를 사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건강 챙기셔야 해요. 수진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1달 전부터였습니다. 수진이 건강식품을 사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관절에 좋대요. 매일 드세요. 고맙다, 수진아. 순이는 매일 아침 그 건강식품을 먹었습니다. 갈색가루였는데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먹고 나면 머리가 멍했습니다. 어지럽고 졸렸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탓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졌습니다. 어제 먹은 식사가 기억나지 않았고 가게 열쇠를 어디 뒀는지 깜빡했습니다. 2주일 전 순애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순이야, 너 요즘 왜 그래? 깜빡깜빡하고. 나이 먹으니까 그런가 봐. 아니야. 뭔가 이상해. 병원 가봐. 하지만 순이는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수진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거의 매일 찾아왔고 보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노인들 사기 많이 당한대요. 보험 하나 들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남 필요 없어. 어머니, 만일을 대비하셔야죠. 수지는 계속 권했고 결국 오늘 보험회사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쪽지를 받았습니다. 순이는 지금 깨달았습니다. 건강식품을 먹은 후 시작된 증상들, 수진의 갑작스러운 보험 권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순애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순이야, 방금 시장 야채 가게 아줌마한테 전화 왔는데. 뭐라고? 내 며느리가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너 찾아다닌대.
사람들한테 시어머니가 치매 걸려서 가출했다고 하면서 치매? 순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응.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심해져서 보험 상담 갔다가 갑자기 난동 부리고 뛰쳐나갔다고 했대. 순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이미 순이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동욱이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어디 계세요? 수진이가 엄마 찾아서 미치겠대요. 동욱이 목소리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동욱아, 나 멀쩡해. 수진이 말 믿지 마. 엄마, 수진이가 그러는데 엄마가 보험회사에서 난동 부리셨대요? 직원한테 소리 지르고 갑자기 뛰쳐나가셨다고.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엄마,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거 맞잖아요. 병원 한번 가보세요. 동우가 엄마 정신 멀쩡해. 수진이가 이상한 짓을. 엄마,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저 안 그래도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는데. 동욱이 말을 끊었습니다. 일단 수진이한테 전화하세요. 수진이가 엄마 찾으러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마저 수진의 말만 믿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이야, 이대로는 안 되겠어. 증거를 찾아야 해. 증거? 응. 내 며느리가 뭔가 수상한 짓을 하고 있다는 증거 말이야. 어떻게? 일단 보험회사 직원을 찾아야 해. 그 사람이 왜 쪽지를 건넸는지 알아야 하잖아. 순애의 말이 맞았습니다. 보험회사 직원 임이나 그 사람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이야, 더 이상 여기 못 있어. 수진이가 찾아올 것 같아. 나 어디로 가야 하지? 일단 내 집으로 가자. 우리 집은 수진이가 모르잖아. 순애가 순이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장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빌라였습니다. 여기서 쉬어. 내가 보험회사 직원 연락처 알아볼게. 순애가 나간 후 순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순이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어머니, 전화 좀 받으세요.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병원 가서 검사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마지막 문자를 보는 순간 순이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진은 이미 순이를 환자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로. 순이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왜 건강식품을 먹이고 보험을 권했는지,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요? 순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이미 3명의 노인을 죽였다는 것을, 그리고 순이가 4번째 희생자가 될 예정이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수진을 막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순애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순이야, 알아냈어. 보험회사 직원 임이나 그 사람 연락처. 정말? 응. 시장 부동산 아저씨가 그 보험회사 단골이래. 명함 받아왔어. 순애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민아 과장, 대한생명보험.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어제 보험 상담 갔던 최순이인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머니, 무사하셨군요. 다행이에요. 미나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어디 계세요? 제가 찾아갈게요. 2시간 후
미나가 순애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의 단정한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도망가셨다니. 미나가 가방에서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것 좀 보세요. 서류에는 여자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한수진이요. 할머니 며느리 맞죠? 응, 맞아. 미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사람 결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뭐라고?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에 67세 할머니 아들과 결혼했어요. 결혼 1년 만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죠.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미나가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2년 전에는 70세 할머니 아들과 재혼했어요. 역시 결혼 1년 만에 시어머니가 사망. 이번에도 수면제 과다 복용이었어요. 순이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연쇄살인범이라는 말인가요? 네. 모두 같은 방식이에요. 시어머니한테 건강식품이라며 수면제를 먹여요. 그리고 치매 진단을 받게 만든 후 재산을 가로채고 수면제를 과다 투여해 살해하죠. 순이가 먹었던 건강식품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된 어지럼증, 깜빡거리는 기억. 제가 먹었던 건강식품에도, 네, 분명 수면제가 섞여 있었을 거예요. 순애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미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어요. 이전 2건도 모두 사고사로 처리됐어요. 부검도 못했고요. 왜요? 장례를 이미 치른 후였거든요. 사망 진단서에는 사고로 인한 수면제 과다 복용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미나 씨는 어떻게 이런 걸 알았어요? 미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년 전 피해자가 제 어머니였어요. 뭐라고요? 방 안에 침묵이 흘렸습니다. 제 오빠, 그러니까 어머니 아들이 한수진의 전 남편이에요. 미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수진이는 오빠를 버렸어요. 오빠는 어머니를 잃고 아내한테도 버림받았다는 충격에 지금은 정신병원에 있어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2년 동안 복수를 준비했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오빠를 위해서. 그래서 한수진이 자주 이용하는 이 지역 보험회사로 정근 신청했어요. 언젠가 기회가 올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제가 보험회사에 왔을 때, 네, 서류를 보는 순간 알았어요. 또 같은 짓을 하려는 거라고. 그래서 쪽지를 건넨 거예요. 미나가 순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이번엔 막아야 해요. 더 이상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돼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막아요? 증거도 없고. 저한테 아는 형사님이 계세요. 연락해 볼게요. 미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쯤 통화한 후 미나가 말했습니다. 형사님이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 순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받지 마. 순애가 말했지만 순이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 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집에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지금 갈게요. 어머니 건강검진 예약했어요. 병원 가셔야죠. 남 필요 없어. 어머니, 요즘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치매 검사 받아보셔야 해요. 순이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난 치매 아니야. 어머니, 어제 보험회사에서 그러셨잖아요. 갑자기 소리 지르시고 뛰쳐나가시고 직원분도 놀라셨대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 제발 병원 가세요. 저도 걱정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수진이가 할머니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야 재산을 빼돌리기 쉬우니까요. 순이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의 집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40대 초반의 형사복 차림이었습니다. 최순희 할머니시죠? 저는 강력계 장민수 형사입니다. 민수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미나 씨한테 얘기 들었습니다. 한수진, 그 여자 저도 1년 전부터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해요. 이전 2건 모두 사고사로 처리됐고 부검도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민수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일단 한수진의 동선을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야 해요. 화면에 수진의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한수진은 조직의 일원이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조직이요? 네. 보험 사기 조직이에요. 목표 선정부터 위조 진단서, 보험 가입, 재산 빼돌리기까지 의사, 변호사, 보험 설계사 전부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순이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경찰에 신고하시면 안 돼요. 왜요? 일부 경찰도 조직한테 매수됐을 수 있어요. 신고하면 오히려 할머니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일단 증거를 확보해야 해요. 제가 조사할 테니 할머니는 안전한 곳에 숨어 계세요. 민수가 떠나고 순이는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 되자 순이의 핸드폰에 문자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걱정돼요. 어머니, 병원 예약했어요. 내일 오전 10시예요. 어머니, 전화 좀 받으세요. 마지막 문자를 보는 순간 순이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경찰에 실종 신고했어요. 치매 환자 가출로. 수진은 이미 순이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경찰마저도. 다음 날 아침 순애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순이야, 큰일 났어. 경찰이 시장에 왔어. 뭐라고? 수진이가 신고했대. 할머니가 치매로 가출했다고. 경찰이 시장 사람들한테 다 물어보고 있어. 순이는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멀리 경찰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순이야, 소문이 쫙 퍼졌어. 시장 사람들이 다 알아. 무슨 소문? 내가 요즘 치매가 심해져서 가출했다고. 며느리가 시장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고 다녔대. 순이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장 야채 가게 아줌마였습니다. 순이야, 괜찮아? 며느리가 너 찾아다니던데.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반찬 가게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순이야, 요즘 좀 이상하다며? 치매 검사 받아봐. 순이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장 사람들마저 수진의 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아들 동욱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경찰이 찾아다니고 있어요. 동욱아, 엄마 멀쩡해. 수진이 말 믿지 마. 엄마, 수진이가 왜 거짓말을 해요? 엄마 요즘 정말 이상하세요. 병원 가세요. 동욱이 말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아무도 순이를 믿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시장 사람들도 아들마저도 모두가 순이를 치매 환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순애가 순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순이야, 울지 마. 우리가 증거를 찾을 거야. 하지만 어떻게? 아무도 날 믿지 않는데. 미나가 있잖아. 민수 형사님도 있고. 우리가 함께 싸울 거야. 하지만 순이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완벽하게 순이를 고립시켜버렸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수진을 막을 수 있을까요? 순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더 큰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순애의 집에 숨어 지냈습니다.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수진이 시장 곳곳을 돌아다니며 순이를 찾고 있었으니까요. 민수 형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나쁜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한수진이 할머니 명의로 정신과 진단서를 위조했어요. 치매 진단서요. 민수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순이의 이름이 적힌 진단서였습니다. 중증 치매 환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난 병원에 간 적도 없는데. 위조예요. 조직이 만든 가짜 의사가 작성한 거예요.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게 있어요. 민수가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한수진이 할머니 명의로 고액보험을 가입했어요. 사고 사망 시 보험금 10억 원이에요. 10억 원. 네. 수익자는 전부 한수진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거네요? 네. 그리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통 보험 가입 후 한 달에서 2달 사이에 사고를 일으켜요. 순애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해야죠. 지금 당장.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아직 부족해요. 위조 진단서와 보험 가입만으로는 살인 미수를 입증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떡해요? 현장에서 잡아야 해요. 실제로 범행을 시도하는 순간을요. 민수의 말에 순이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제가 미끼가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요? 민수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할머니, 위험합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을 겁니다. 순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두렵지만 해야 했습니다. 그때 미나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큰일이에요. 한수진이 할머니 집에 들어갔대요. 뭐라고? 시장 슈퍼 아주머니가 방금 전화했어요. 수진이가 할머니 집 앞에서 서성이다가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대요. 순이의 집은 시장에서 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봐야겠어요. 뭔가 하고 있을 거예요. 30분 후 민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집안을 뒤졌어요. 통장이며 도장이며 전부 찾아간 것 같아요. 순이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발견했어요. 민수가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하얀 가루가 든 약병이었습니다. 수면제예요. 부엌 찬장에 숨겨져 있었어요. 순이가 먹었던 건강식품에 섞었던 그 수면제였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나요? 아직은 부족해요. 지문이 지워져 있고 누가 놓은 건지 입증하기 어려워요. 그날 밤 순이의 핸드폰에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이는 민수의 지시에 따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집에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습니다. 남 밖에 나가 있어.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어머니, 요즘 많이 힘드시죠? 병원 가셔야 해요. 치매 검사 받으시고. 난 치매 아니야.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저도 걱정돼서 그래요. 내일 병원 예약했어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난 안 가. 어머니, 제발이요. 동욱이도 걱정하고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가 녹음기를 껐습니다. 할머니, 잘하셨어요.
이것도 증거가 될 거예요. 하지만 순이는 불안했습니다. 수진이 점점 더 압박해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가 급히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한수진 동선 파악했어요. 미나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이 자주 가는 장소들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이 카페에 간대요. 누군가를 만나기로 했대요. 누구를요? 조직원 중 한 명일 거예요.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제가 미행하겠습니다. 할머니는 여기 계세요. 오후 3시 민수는 수진을 미행했습니다. 수진은 시내 한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민수는 카페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20분쯤 지나자 수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민수는 몰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번 건 좀 위험해. 노파가 도망갔잖아. 수진의 목소리였습니다. 걱정 마. 어차피 찾을 거야. 늙은이가 어디 멀리 가겠어. 남자가 대답했습니다. 빨리 찾아야 해. 시간이 없어. 알아. 근데 일 끝나면 우리 진짜 해외로 가는 거 맞지? 응. 이번만 성공하면 태국 가자. 15억에 보험금 10억, 25억이야.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습니다. 조직이랑 반반 나눠도 10억은 넘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50억 넘게 모았어. 이번만 끝내면 진짜 끝이야. 50억? 이미 3명을 죽여서 번 돈까지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민수는 계속 녹음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녹음 파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순이는 수진과 남자의 대화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요. 어떻게 해야 해요? 할머니가 직접 수진을 만나셔야 해요. 그리고 범행을 시도하게 만들어야 해요.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위험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바로 옆에서 지키고 있을 거예요. 할머니 몸에 초소형 카메라를 달아드릴게요. 민수가 작은 단추 모양의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이걸 옷에 달면 할머니가 보는 모든 것이 녹화돼요. 순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수진과 직접 마주해야 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달이 떠 있었습니다. 순이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8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 여보, 나 잘할 수 있겠지? 순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가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수진한테 전화하세요. 집에 가고 싶다고. 그럼 수진이 할머니를 데리러 올 거예요. 그리고요? 집으로 가세요. 저희는 집 안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미나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무서우시죠? 무섭죠.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어머니, 어디 계세요? 수진의 목소리에 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 피곤해. 정말요? 그럼 제가 바로 모시러 갈게요. 지금 어디 계세요? 시장 근처야. 친구 집에 있어. 알겠어요. 30분 후에 도착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수가 무전기로 지시했습니다. 모두 위치로 이동. 30분 내로 할머니 집 주변 배치 완료. 순이는 순애와 미나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민수와 경찰 2명이 먼저 집에 도착해 곳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할머니, 거실, 부엌, 안방에 각각 카메라 설치했습니다. 저희는 옆집에서 대기하고 있을게요. 민수가 순이의 옷에 단추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수진이 음식이나 음료를 주면 마시는 척만 하세요. 입에 대기만 하고 삼키지 마세요. 그 순간 저희가 돌입합니다. 알겠습니다. 민수와 경찰들이 옆집으로 이동했습니다. 미나와 순애도 함께 숨었습니다. 순이는 혼자 거실에 앉아 기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20분이었습니다. 10분 후면 수진이 올 것입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주택가의 오전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평화로운 풍경 뒤에 경찰들이 숨어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10시 28분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딸그랑 열쇠로 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눈에는 그 미소가 악마의 가면처럼 보였습니다. 순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수진과의 마지막 대결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곧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날 거라는 것을. 5장 시작. 수진이 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찬 손으로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피곤해서 그래.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걱정 많이 했어요. 갑자기 사라지시고. 미안해. 내가 요즘 정신이 좀. 수진이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보온병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건강차 끓여왔어요. 드세요. 괜찮아. 지금은. 어머니, 몸 보신하셔야죠. 금방이에요. 수진이 보온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갈색 액체였습니다. 옆집에서 민수가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순이의 단축 카메라가 모든 것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컵에 차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슬쩍 주위를 살폈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약병을 꺼냈습니다. 지금이다. 민수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수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 핸드폰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급한 전화예요. 잠깐만요. 수진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순이는 그 틈에 컵을 싱크대에 버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5분 후 수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미안한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잠깐 다녀와야 할 것 같아요. 그래, 가봐. 수진이 나갔습니다. 차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민수가 급히 순이의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근데 차를 버렸어요. 수진이가 전화 받는 사이에 민수가 싱크대를 확인했습니다. 아직 남아있네요. 이것도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민수가 차를 작은 병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문제가 있어요. 뭔데요? 아까 수진한테 전화한 사람이 조직 보스예요.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무슨 문제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조직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나쁜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조직 보스가 경찰 고위층에 로비를 했어요. 제가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는 압력을 받았어요. 뭐라고요? 저를 다른 부서로 정근시키려고 해요. 내일부터 강원도로 발령났어요.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다른 형사님께 인계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아요. 조직이 너무 커서. 민수의 목소리에 패배감이 묻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형사님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 반드시 기회가 올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유일한 협조자였던 민수마저 떠나게 됐습니다. 다음 날 미나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저도 회사에서 잘렸어요. 뭐라고요? 어제 고객한테 이상한 쪽지 건넸다고 해고당했어요. 한수진이 회사에 항의했대요. 미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더 나쁜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어젯밤에 누가 제 집 문 앞에 협박 편지를 놔뒀어요. 뭐라고 쓰여 있었어요? 입 닥치지 않으면 정신병원에 있는 오빠를 없애버리겠다고. 순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저 무서워요. 오빠까지 위협하면 어떡해요? 순이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후에 순애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순이야, 시장에 이상한 소문이 또 돌아. 무슨 소문? 내가 정신병 걸렸다고. 며느리한테 누명 씌웠다고. 착한 며느리를 범죄자로 몰아간다고. 순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야, 손님들이 줄었어. 내 가게도 그렇고 내 가게도 그래. 사람들이 우리를 이상하게 봐. 조직이 순이 주변 사람들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의 핸드폰에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너무 걱정돼요. 병원 가세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강제 입원시킬 수밖에 없어요. 강제 입원. 순이는 떨렸습니다. 다음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동욱이도 동의했어요. 아들마저 수진 편이었습니다.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만이 가득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떠났고 미나는 해고당했고 순애는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은 여전히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이길 수 없는 걸까요? 그때 순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저 이민아예요.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나 씨? 할머니,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무슨 방법이요? 인터넷이요. SNS로 모든 걸 공개하는 거예요. 미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한수진의 과거 범죄, 조직의 실체, 모든 걸 온라인에 올리는 거예요. 그럼 조직이 아무리 경찰을 매수해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잖아요. 제가 2년 동안 모은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민수 형사님이 녹음한 파일도 있고요. 순이의 가슴에 희망이 싹 텄습니다. 언제 할 건가요? 내일이요. 내일 아침 인터넷에 모든 걸 올릴 거예요. 할머니도 영상 촬영해 주셔야 해요. 할머니가 직접 증언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이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싸움은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나가 카메라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준비됐어요? 네. 순이는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제 이름은 최순이입니다. 올해 70세입니다.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이 건강식품에 수면제를 섞었다는 것, 고액보험을 가입했다는 것, 이미 3명의 노인을 죽였다는 것. 15분간의 영상 촬영이 끝났습니다. 미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올릴게요. 미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업로드 완료. 영상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동시에 올라갔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70세 할머니의 고백 마이너스 며느리가 저를 죽이려 합니다. 10분 후 조회수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20분 후 5000명.
30분 후 2만 명.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경찰은 뭐 하고 있어요? 이 며느리 잡아야죠. 할머니 힘내세요. 1시간 후 조회수가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미나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방송국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영상 올린 사람이에요. 미나가 통화를 했습니다. 오늘 저녁 뉴스에 나가고 싶으시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전화를 끊고 미나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했어요. 오늘 저녁 9시 뉴스에 나가시겠어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어요. 모든 사람한테 진실을 알려야죠. 그날 저녁 순이는 방송국 스튜디오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뉴스가 방송되자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조회수는 300만을 넘었고 댓글은 수만 개가 달렸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그리고 조직이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6장 시작. 뉴스 방송 다음 날 아침 순이의 핸드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시장 사람들, 친척들, 오래전 친구들까지 모두 연락을 해왔습니다. 순이야, 뉴스 봤어.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 순이 언니, 며느리가 정말 그런 짓을 했어요? 하지만 순이는 전화를 받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미나가 급히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큰일이에요. 한수진이 반격하고 있어요. 무슨 반격이요? 미나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수진의 기자회견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시어머니께서 치매로 고생하시는데 제가 최선을 다해 모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를 범죄자로 몰아가시네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요즘 노인 치매 환자분들이 망상 증세를 많이 보이신다고 해요. 시어머니께서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저 슬플 뿐입니다. 수진의 연기는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해요. 미나가 다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70세 치매 환자의 망상, 착한 며느리 누명. 전문가, 노인성 망상 증세 가능성 높아. 보험 사기 조직 주장은 근거 없어. 언론이 수진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도 바뀌고 있어요. 미나가 댓글창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치매인 것 같은데? 요즘 노인들 망상 심하잖아. 며느리가 불쌍하네. 순이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더 나쁜 소식이 있어요. 뭔데요? 한수진이 할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고소를요? 네. 거짓 사실을 유포해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순이는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순희 씨,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하셔야 합니다. 무슨 일로요? 명예훼손건으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순이는 전화를 끊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순애가 순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순이야, 울지 마. 우리가 진실을 밝힐 거야. 하지만 어떻게? 아무도 날 믿지 않는데.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형사님, 강원도로 가신 거 아니에요? 발령 취소했어요. 상부에 항의하고 이 사건 계속 맡겠다고 했어요. 민수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혼자 싸우게 둘 수 없어서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할머니, 제가 조사한 게 있어요. 한수진의 과거 남편들이요. 과거 남편들이요? 네. 첫 번째 남편은 지금 행방불명이에요. 두 번째 남편은 미나 씨 오빠고요. 첫 번째 남편이 행방불명이라고요? 네. 수진이 이혼한 후 갑자기 사라졌대요.
가족들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해요. 민수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첫 번째 피해자 할머니의 아들이에요. 52세 박진호 씨. 3년 전부터 실종 상태예요. 순이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수진이 죽인 건가요?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민수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발견했어요. 뭔데요? 한수진이 사용하는 계좌요. 3년간 총 50억 원이 넘는 돈이 들어왔다 나갔어요. 50억 원. 네. 보험금, 재산 상속, 전부 합치면 50억이 넘어요. 순이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이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태국, 싱가포르, 홍콩으로 조직이 돈 세탁을 하고 있는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조직 보스 이름도 알아냈어요. 최태민이라는 사람이에요. 민수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난 20년간 이 조직을 운영해 왔어요. 피해자가 최소 10명 이상일 거예요. 10명. 순이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증거예요. 최태민은 철저히 자신을 숨겨요.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고 지시만 해요. 그럼 어떻게 잡아요? 현장을 잡아야 해요. 최태민이 직접 나타나는 순간을요. 민수가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위험한 제안이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말해보세요. 할머니가 수진을 다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으로 항복하는 척하는 거죠. 항복이요? 네. 모든 걸 철회하고 수진에게 재산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수진이 할머니를 만나러 올 거예요. 그리고요? 그때 최태민도 올 거예요. 확실하게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요. 그 순간 저희가 잡는 거예요. 순이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미나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정말 위험해요. 최태민은 살인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 기회잖아요. 순이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다음 날 오전, 순이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한테 그런 거짓말을 하시고.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요즘 정신이 없어서. 순이는 일부러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요. 저 고소했잖아요. 그것도 취하할게. 재산도 다 줄게. 그러니까 제발 용서해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응. 통장이랑 도장이랑 다 줄게.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 싸우자. 수진의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그럼 오늘 저녁에 만나요. 집으로 갈게요. 알겠어. 전화를 끊고 순이는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할머니. 오늘 저녁이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그날 오후 민수는 순이의 집 곳곳에 다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경찰들이 대기했습니다. 할머니, 수진이 오면 거실에서 대화하세요. 재산 이야기를 꺼내고 서류를 준비했다고 하세요. 그럼 최태민도 나타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녁 7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수진과 함께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최태민이었습니다. 순이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옆집에서 민수가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드디어 나왔다. 순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대결이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곧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질 거라는 것을.
7장 시작. 최태민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어머니, 소개할게요. 이분은 제 친구분이세요. 수진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태민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래서 재산 이야기는요? 수진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응, 통장이랑 도장 다 줄게. 서류도 준비했어. 순이가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태민이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현명한 선택이세요. 태민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수진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모든 재산이 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순이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태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순이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많은 걸 알아버리셨어요. 우리 조직에 대해서요. 태민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계획대로 해.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에서 민수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대기. 아직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야. 태민이 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왜 우리를 방해하셨어요? 난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살고 싶으셨다고요? 그럼 조용히 계시지 왜 뉴스에 나가고 난리예요? 태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당신들이 날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인다는 게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할머니 나이면 얼마 못 사시잖아요. 우리한테 재산 주시고 편하게 가시면 되는데. 태민이 비웃었습니다. 순이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이미 10명을 죽였어요? 태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민수 형사가요. 할머니, 그 형사 곧 죽을 거예요. 이미 조치했거든요. 순이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 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마지막 차예요. 수진이 컵을 순이 앞에 놓았습니다. 마지막이라고요? 네. 할머니가 이 차 드시고 편하게 주무시면 돼요. 그럼 모든 게 끝나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이 차에 뭐가 들어있어요? 수면제요. 많이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옆집에서 민수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이다. 돌입해. 순이가 컵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왜 안 드세요? 태민이 다그쳤습니다. 난 안 마실 거예요. 할머니, 선택권이 없어요. 태민이 일어섰습니다.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주사기였습니다. 그럼 이걸로 하죠. 순이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쾅! 현관문이 박살났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민수와 경찰들이 돌입했습니다. 태민이 황급히 주사기를 버리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재빨리 제압했습니다. 수진도 부엌 쪽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막혔습니다. 최태민, 한수진, 살인교사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 조직 범죄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민수가 수갑을 채웠습니다. 뭐예요? 무슨 권리로 우릴 체포해요? 태민이 소리쳤습니다. 민수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됐어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검찰에 전송됐고요. 화면에는 방금 전 대화 내용이 그대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2차 드시고 편하게 주무시면 돼요. 수면제요. 많이요. 그렇게 이미 10명을 죽였어요? 수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태민이 비웃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증거가 있어요? 우리 변호사가 다 처리할 거예요. 민수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것도요? 당신이 수진한테 보낸 문자 메시지예요. 이번 건 빨리 처리해. 높아 시끄러워. 그리고 이건 당신 계좌 거래 내역이에요. 지난 3년간 50억 원이 오간 기록이요. 태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첫 번째 피해자 박진호 씨 실종 사건 자료예요. 당신이 살해한 거 맞죠? 민수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난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차량 블랙박스에서 박진호 씨와 만나는 장면이 나왔어요. 실종 당일 밤이요. 태민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결정적이에요. 민수가 USB를 꺼냈습니다. 당신 조직원이 제공한 거예요. 지난 10년간 모든 범죄 기록이 담겨 있어요. 뭐라고요? 태민이 소리쳤습니다. 당신 조직원 중 한 명이 양심 고백했어요. 더 이상 살인에 가담할 수 없다고요. 민수가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직 내부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피해자 명단, 보험금 내역, 범죄 계획서까지. 태민이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억울해요. 태민이가 시킨 거예요. 저는 그냥 따른 것뿐이에요. 수진이 태민을 가리켰습니다. 2년 지금 뭐 하는 거야? 태민이 소리쳤습니다. 사실이잖아요. 당신이 저한테 돈 주면서 시어머니를 죽이라고 했잖아요. 수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 순간 태민이 수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막았습니다. 조용히 해. 둘 다 가는 거야. 민수가 두 사람을 끌고 나갔습니다. 순이는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나가 달려와 순이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끝났어요. 정말 끝났어요. 순애도 울면서 순이를 안았습니다. 순이야, 잘했어. 정말 잘했어. 그날 밤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무슨 소식이요? 최태민 조직원 전원 체포했어요. 가짜 의사, 변호사, 보험 설계사까지요. 정말요? 네. 그리고 첫 번째 피해자 박진호 씨 시신도 찾았어요. 최태민이 묻어둔 곳을 자백했어요. 순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진짜 끝난 거예요? 네. 최태민과 한수진은 무기징역 이상 받을 거예요. 조직원들도 전부 처벌받을 거고요. 민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용기 내지 않으셨으면 이 조직은 계속 사람을 죽였을 거예요. 순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려웠던 시간들, 외로웠던 순간들,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 순이는 하늘을 향해 혼잣말을 했습니다. 8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가장 용감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법정에 최태민과 한수진 그리고 조직원 8명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방청석에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태민, 살인 교사 11건, 살인 미수 1건, 조직 범죄, 보험 사기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졌습니다. 피고인 한수진, 살인 3건, 살인 미수 1건, 보험 사기로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수진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조직원 전원, 징역 10년에서 20년을 선고한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순이는 미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할머니, 해냈어요. 제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어요. 미나가 울먹였습니다. 옆에서 순애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최순희 할머니,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순이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다고, 약하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이깁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억울한 일 당하신 분들 꼭 용기 내세요. 혼자가 아니에요.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주일 후 순이는 다시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축하해 주러 왔습니다. 순이야, 수고했어. 정말 대단해. 할머니, 존경해요. 따뜻한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미나도 다시 보험회사에 복직했습니다. 회사에서 정식으로 사과하고 복직을 제안했습니다. 민수 형사도 승진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아들 동욱이었습니다. 엄마. 동욱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왔니? 순이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동욱이 순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말을 안 믿었어요. 수진이 편만 들었어요. 엄마가 치매라고 생각했어요. 동욱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일어나라. 순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라고. 이제 다 끝난 일이야. 순이가 동욱을 일으켰습니다. 엄마는 너한테 화난 거 아니야. 넌 몰랐잖아. 엄마. 동욱이 순이를 안았습니다. 앞으로 잘하면 돼. 엄마 말 좀 더 들어주고. 네, 엄마. 이제부터 제가 잘할게요. 주말마다 가게 도와드릴게요. 순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순이는 미나, 순애, 민수와 함께 작은 모임을 가졌습니다. 피해자 유가족 모임이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 유가족, 두 번째 피해자인 미나 어머니의 친구들, 세 번째 피해자 유가족까지 모두 모였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피해자의 딸이 말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요. 최순희 할머니 덕분이에요. 모두가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함께 싸운 거예요.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혼자였으면 못했어요. 미나 씨도 순애도 민수 형사님도 모두 도와주셨잖아요. 미나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제 어머니를 위해 싸워주셔서.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동욱이었습니다. 엄마, 내일 점심 같이 먹어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래, 아들아. 순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순이는 남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 잘 해냈지? 순이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싸웠어요.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시장에는 생기가 넘쳤습니다. 순이는 가게 문을 열고 김치를 꺼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김치 2kg 주세요. 네, 잠깐만요. 순이는 환하게 김치를 담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그 소중한 일상이. 오후에 미나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좋은 소식 있어요. 뭔데? 제가 피해자 가족 모임을 정식 단체로 만들었어요. 앞으로 비슷한 피해를 막기 위한 활동을 하려고요. 정말? 네. 할머니께서 명예회장해 주세요. 순이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그런 걸 할 수 있을까? 할머니가 아니면 누가 해요? 할머니가 이 모든 걸 시작하셨잖아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해볼게. 그날 저녁 순이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가게도 잘 됐고 동욱이와 점심도 먹었습니다. 미나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평화롭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70년을 살면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이제는 진짜 행복합니다. 순이는 일기를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꿈을 꿨습니다. 남편이 나타나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여보. 정말 잘했어요. 순이도 꿈속에서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이는 상쾌하게 눈을 떴습니다.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았습니다. 창밖에는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평화롭고 따뜻한 하루가. 순이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이의 이야기는 전국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신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숨어있던 범죄 조직들이 하나둘 무너졌습니다. 법도 바뀌었습니다. 노인 대상 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습니다. 순이는 방송에도 여러 번 출연했습니다. 강연도 다녔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우리도 싸울 수 있습니다. 순이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6개월 후 순이는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범죄 조직 척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시상식 무대에 선 순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무대를 내려오는데 미나, 순애, 민수, 동욱이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축하해요. 모두가 순이를 안았습니다. 순이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진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마음이라고. 그날 밤 순이는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겼어요. 순이는 하늘을 향해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의는 승리했고 악은 처벌받았습니다. 그리고 순이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소중하고 평화로운 일상으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큰 응원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 소식을 가장 먼저 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